근데 가장 방심하다가 먹게 되는 물 중에 하나가 호텔의 아이스 음료,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. 그 현지 분들한테는 그게 문제가 없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 분들한테 아무래도 문제를 일으키는 균들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요즘에 주변에 보면 날도 좋아지고 해서 해외여행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. 해외에서 이제 아픈 경우에 되게 난처하잖아요. 그럴 때 어떤 약을 좀 가져가면 좋을지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? 약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걸 다 가져가시긴 좀 힘드시겠지만 들어보시고 가시는 나라에 맞게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먼저 동남아 가시면 설사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. 발리벨리라든지 물갈이 설사 많이 하시게 되는데 설사를 하는 것만큼 사실 여행을 갔는데 즐기지 못하는 원인도 없는 것 같아요. 좀 먼저 살펴보면은요.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지사제에 유산균이 들어간 건데 이 경우는 로페라마이드 성분의 지사제예요. 그냥 일반적으로 설사를 일단 멈춰주는 기능을 하고요. 이거는 이제 세균성 설사에 쓰는 약인데 차이가 뭐냐면은 요거는 조금 열이 나면서 설사를 동반하는 경우에 드시는 게 좋아요. 근데 이걸 먹어도 설사가 안 잡히면 근처 응급실이라도 가셔야 될 수 있어요. 이렇게 짜먹는 설사 시럽약이 있는데요. 얘는 음식 잘못 먹었을 때 독소를 흡착해주는 기능을 합니다. 그래서 임산부나 어린아이까지 같이 먹을 수 있고 설사 자체를 멈춰주는 건 아니지만 독소를 흡착해주기 때문에 설사의 원인을 제거해주고 빨리 낫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일단 지사제와 관련된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편장환이라는 한약지제의 환인데요. 설사는 아닌데 좀 사르르 아프고 불편하다 하실 때 드시기 좋고 유산균제제 같은 경우는 설사에서 회복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이가 있거나 좀 먹는 거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추운 나라 가시는 경우는 사실 이런 지사제는 일반적으로 좀 필요가 없을 수 있죠. 그럴 때는 이런 거라든지 소화제 정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본 같은 데 여행 많이 가셔가지고 회 많이 먹고 와서 좀 걱정이 된다 하시면 돌아오셔가지고 구충제 한번 챙겨 드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. 구충제는 보통 이제 1년에 두세 번 정도 복용하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요. 한 알, 두 알 먹으면 되는 거니까 가볍게 챙겨 드시기 좋고 가격도 거의 1,000원대로 부담이 없어요. 그다음에 제가 소화제 추천드리면요.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소화제 사시는 거가 이렇게 꽉으로 된 약이 있잖아요. 요것도 있고 이렇게 소채환 같은 한약 약보지로다가 하나씩 주시는 경우 보셨을 거예요. 이게 약사님들이 괜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소화가 되게 부드럽게 잘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요것도 추천드리는 거고 여기엔 없는데 트림에부틴이라는 성분의 약도 있어요. 이거는 위장 운동 자체를 조금 촉진시켜주는 약이라서 장 트러블에 다 두루두루 듣습니다. 배가 꼬였거나 아프거나 소화 안 되거나 거의 모든 기능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 또 있어요. 그러면 저거를 밥 먹기 전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? 밥 먹고 속 불편할 때 그냥 한두 알씩 드시면 되시죠. 아이가 있는 경우나 그냥 물놀이 같은 거 많이 하실 때 다칠 수 있으니까 항생제 연고랑 이렇게 방수밴드는 저는 꼭 가져가는 편이고요. 햇빛 좀 센 나라 가실 경우에는 햇빛용 화상 연고, 아주렌 연고나 아토팜 로션 같은 그런 알로에 같은 거 하나 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저 옛날에 괌 갔을 때 등 다 타가지고 엄청 고생했거든요. 아, 맞아요. 선크림 잘 바르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도 타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럴 땐 좀 진정시켜줄 수 있는 것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모기 많은 나라도 많기 때문에 모기나 진드기 이런 거 좀 걱정되시면 이렇게 벌레 기피제 같은 거 스프레이 하나 챙기시면 도움이 되고 완전 에어파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 반입이 안 되는데 이런 스프레이 타입은 반입이 되거든요. 6개월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온 가족 쓸 수 있는 그런 기피제 하나 있으면 벌레 많은데 이제 숲이라든지 정글 같은 거 활동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아이가 있는 경우는 엄마들이 진짜 약을 바리바리 싸갖고 와요. 왜냐면 아기가 아프면은 또 약 바로 안 먹이면 마음이 아프니까. 그런데 보통 흔하게 가져가시는 게 브루펜이나 맥시부펜 키즈 시럽, 그리고 아기가 배 아플 때 먹을 수 있는 백초 시럽, 요거가 보통 일반적으로 첫 번째 구비 사항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콧물 감기, 기침 감기 이런 시럽약 종류별로 갖고 가시면은 그냥 아기가 컨디션 안 좋을 때 하나 먹이시고 좀 쉬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성인분들 제일 좋아하는 게 숙취해소제인데 숙취해소제 사실 한국에서는 앰플도 있고 음료도 있고 너무 많지만 어디 외국 나가서는 그렇게까지 챙겨 먹기 힘드니까 이렇게 비타민C 많이 들어가 있는 알약으로 된 가벼운 거 한두 개나 집에 있는 종합 비타민이나 비타민C 챙겨가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서핑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다치거든요. 그런 분들은 이렇게 파스 바르는 걸로다가 하시면은 갖고 다니기도 쉽고 바르기도 쉽고 그리고 이제 소염 진통제 하나 갖고 가면 성인들은 웬만하면 이거 하나로 사실 다 커버가 돼요. 감기기
기운 있다든지 어디 그냥 근육통이 있다든지 그냥 으슬으슬 아프다든지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소염 진통제 중에서도 저는 특히 덱시부프로펜이라는 성분을 추천을 하고요. 그걸 추천을 하는 이유는 속이 안 쓰린 편이에요. 이게 효과는 두루두루 소염, 진통, 해열 다 있는데 비해서 속이 안 쓰리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 먹기 좀 편하고요. 그리고 알레르기 체질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알레르기 약 하나 가져가시면은 응급 상황에서 바로바로 꺼내서 드실 수 있어요. 한국 사람들 동남아 많이 가잖아요. 가서 네네. 이제 해양 스포츠 많이 하는데 해파리 같은 게 또 있다. 맞아요. 그런 거에 쏘였을 때 뭐 바를 만한 약 같은 게 있을까요? 독 같은 게 있으면은 바로 이제 그 부위를 좀 짜가지고 독 빼낼 수 있는 게 제일 1번 처치고요. 열이 오르거나 더 퍼지지 않는 게 하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할 것 같고, 아주 심각한 독성 있는 경우는 당연히 병원을 가야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면 그냥 관찰을 하시고 냉찜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해외 갔는데 이제 급하게 현지에서 또 약국을 가야 되는 그쵸. 경우도 있잖아요. 네네. 그럴 때 좀 알고 가면 도움이 될 만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? 그 동남아 같은 경우는 설사하는 관광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약국에서 항생제도 팔 수 있는 데가 있다고 들었어요. 그럴 땐 너무 약국을 의심하지 않고 주시는 거대로 다 먹는 게 아마 현지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치료법이니까 드시면 될 것 같고요. 아이가 있는 경우는 응급 상황에는 그냥 바로 병원 가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편하시긴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조금 참으면 다 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소염 진통제 요거 하나면 거의 다 해결이 돼요. 뭐 일단 아프다라는 거에서 웬만한 진통 효과가 다 있고 열이 나거나 그런 것도 해열 효과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딱 하나만 챙기라면 저는 소염 진통제 챙기고요. 두 번째는 이제 버물리 같은 벌레 물린 데 쓰는 바르는 파스 같은 거 하나 더 챙길 것 같아요. 다른 나라는 뭐 모기나 뭐 벌레 물렸을 때 말라리아나 장티푸스 뭐 이런 게 걸리잖아요. 그런 나라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? 남미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아마 황열 백신 같은 거를 미리 비자를 받기 전에 요구를 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, 그 외에 이제 각 나라별로다가 요구하는 사항이나 그 나라에서 유행하는 풍토병 같은 게 다 정리가 된 사이트가 있어요. 우리나라 그 질병관리청에 들어가셔서 해외 감염병 나우라는 사이트가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요. 방문하시는 나라를 검색하면은 그 나라에서 지금 유행하는 질병, 주의해야 할 사항, 비자에서 꼭 백신을 받아야 되는 경우 그것에 대한 사항도 나와 있고요. 백신을 맞으셔야 되는 경우는 최대한 한 2달에서 1달 반 전에는 맞기 시작하셔야지 이게 백신이 다 효과를 보고 이제 면역이 생기는데 한 2주에서 1달 정도는 걸리거든요. 충분한 시간 텀을 둔 다음에 방문을 하셔야 백신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. 외국에 가셨을 때 제일 많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물 잘 먹어야 되는데요.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는 현지 분들한테는 사실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분들한테만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아이스 음료에 있는 얼음 주의하셔야 되고, 샤워할 때 이제 샤워하는 물도 조금 입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. 양치하거나 이럴 때도 그런 것도 가급적이면 피하시면 좋고요. 근데 가장 방심하다가 먹게 되는 물 중에 하나가 호텔의 아이스 음료,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. 아이스면은 그냥 정수된 물이 아닌가요? 아마 정수한 물로다가 했을 것 같긴 한데요. 그 현지 분들한테는 그게 문제가 없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 분들한테 아무래도 문제를 일으키는 균들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얼음 음료 같은 거 너무 많이 잘 팔리는 카페나 술집이나 이런 데서는 얼음을 계속 이제 만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, 제빙기가. 제빙기를 사실 청소할 틈이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분들 입장에서는. 우리나라 물이 워낙 깨끗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다가 조금 오염이 되어 있거나 조금 다른 균이 있으면 우리나라 분들이 조금 더 버티지 못하는 편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, 제 생각에. 오늘은 해외여행 가실 때 챙겨야 될 상비약 종류별로다가 한번 알아봤는데요. 제가 보여드린 이제 상품군이 있긴 하지만 이 커버에 집착하지 마시고 어떤 종류를 챙겨야 되는지 생각해 보신 다음에 약사님들과 상담하셔서 구입하셔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 약이 아무래도 제일 싸고 좋기는 하거든요. 이상 우리 약속TV 이수진이었습니다.